자, 뭐 할 거냐면 바이블 먼저 꺼내보세요. 바이블 꺼내보시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바이블에서 그 실력 다지기까지를 숙제로 내드렸거든요. 이제 거기부터 좀 볼게요. 뭐 실력 더하기, 뭐 표현 더하기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실력 더하기나 표현 더하기 파트에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볼게요. 실력 더하기나 표현 더하기. 아직 연습 문제 말고 앞에 뭐 실력 더하기 표현 더하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나타시면 이렇게 하는 거. 거기서 혹시 질문 있으세요? 실력 더하기 표현 더하기 이런 데서. 저쪽으로 가면 안 되겠네. 자, 이런 데서 질문 혹시 없으시면 자, 중단은 연습 문제에서 기본 다지기 파트에서 질문. 기본 다지기 파트 질문. 책을 못 가져왔어요. 책을 못 가져왔어요. 어떤 문제를 못 하는지 잘 모르겠어? 자. 자, 없으면 자, 실력 더하기 파트로 넘어갈게요. 실력 다지기 몇 번? 16번부터. 자, 지금 직사각형 도형이 있습니다. 길이에 대한 언급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각도가 들어와 있네요. 그리고 나서 ADB를 뭐 2를 정하고 뭐 적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1'이라고 했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점 A와 D와 직선 BA 프라임 사이의 거리를 S랑 T라고 하죠. A랑 D랑 이 BA 프라임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갈 거거든요. 그리고 A에서 거리와 D에서의 거리를 각각 구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좀 치워볼게요. 위쪽으로 치우시면 돼요. 자, 보시면 여기 직선이 하나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직선이 하나 지나가고. 자, 저 A라는 점에서 여기까지 이 거리를 하나, D라는 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또 하나. 지금 이걸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S랑 T라고 하겠대요. 자, 우리가 뭐 물론 이제 도형의 성질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특히 이쪽은 도형을 쓰는 게 맞죠. 왜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여기가 몇 도냐면 30도가 돼요. 그렇죠? 15도, 15도니까. 그러니까 여기의 길이가 3이네. 그러면 1대 2대 루트 3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바로 2분의 3이 될 겁니다. 그렇죠? 1대 2대 루트 3이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느 쪽으로? 이쪽을 접근해서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이쪽을 접근해서 이제 문제를 생각하려고 딱 봤더니 숫자가 심상치 않아요. 3인데? 3루트 3? 한번 이렇게 그려보자. 3인데 3루트 3? 뭐죠? 1대 2대 루트 3이죠. 그쵸? 그럼 여기는 뭐예요? 일단 6이라는 기회를 가지고 있거든요. 해보자. 그럼 여기 몇 도라는 것도 알아요? 30도라는 것도 알아요. 그쵸? 1대 2대 루트 3이니까. 그럼 이제 여기도 몇 도야? 30도라는 것도 알아버렸네? 그러면 여기가 또 1대 2대 루트 3이야. 그쵸? 여기 6이었으니까 여기 넣으면 이런 식으로 설정을. 그래서 미안해. 2분의 3분의 3인가요? 이렇게 하면 2, 이렇게 하면 이런 맥락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자, 그리고 또 굳이 하자면 자, 우리가 여기하고 여기가 지금 다 필요 없고 자, 여기가 지금 3이거든요. 여기 6이죠. 그쵸? 계산 자체가 귀찮으신 분들
얘는 3, 얘는 6이죠. B요. 닮은 B니까. 닮은 B가 1대 2가 돼요. 그쵸? 그러니까 닮은 B를 구하는 거니까 답은 그냥 2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쵸? 이렇게 푸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몇 번 가볼까요? 20번. 모두의 선택을 받는 19번. 오케이. 19번도 가볼게요. 19번 맞아? 19번 맞아? 오케이. 자, 좌표 평면에 두 직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점을 A라고 하고요. 또 다른 직선이 하나가 있는데 그 두 직선과 만나는 점을 BC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길이가 서로 같도록 하는 일대 삼각형의 넓이를 그리고자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나온 녀석은 마이너스 3을 y절편으로 가지고 기울기가 1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먼저 봐요. 이 정도 괜찮아. 자, y는 2x 마이너스 3. 자, 이 녀석은 y절편이 2가 될 거고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이렇게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자, 이 아이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x 플러스 2라니까 서로 기울기가 수직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미 수직으로 만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이 점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A라고 설정을 한대요. 뭐 좌표 구할 수 있겠죠. 자, 이 둘의 교점의 좌표 무엇이 나오죠? 2, 그렇죠. 자, 이렇게 설정이 되고 있네요. 2컴마.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녀석이 들어왔는데 정점이 여기에요. 6,0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요 어디선가 자, 이 아이 보면은 y가 0일 때 x 값이 얼마냐면 얼마냐? 4. 그럼 더 이쪽에 있네요. 그렇죠? 더 이쪽에 있는 여기가 4인데 더 이쪽 여기 한 6 정도 요 점에서 이 점을 지나는데 여기를 지나고 기울기가 플러스야. 그러면 이렇게 가겠지? 이런 느낌으로. 너무 크게 그렸다. 이런 느낌으로 갈 거야. 이렇게. 그런데 이게 이 두 직선과 만나는 점이 두 개가 있대요. 그런데 A에서 A에서 이렇게가 이등변 삼각형이래요. 그쵸? 자, 그러면 그냥 얼추 해보자. 자, 요런 그냥 그러면 해주세요. 자, 이런 느낌으로 간다고 치고 그랬을 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녀석을 각각 뭐 B하고 L1과 만나는 요거랑 만나는 게 B고 여기가 이제 C가 되죠. 자, 이때 넓이를 구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보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특성을 한번 떠올려보면 어느 정도 해결책이 나올 것 같은데 먼저 뭐부터 구할 거냐면 점집 거겠죠. 우리가 믿을 것은 그것밖에 없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거.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이 y는 mx-6m이에요. mx-y-6m은 0입니다. 자, 이 직선에서 2,1까지의 거리가 필요해요. 자, d를 구해봅시다. 자, 요거랑 요거를 해야 되니까 루트 안에서 m의 제곱 플러스 1분의 여기다가 2하고 1이 들어옵니다. 2 들어와서 얘랑 만나서 마이너스 4m 1 들어와서 얘는 그냥 마이너스 1 이렇게 절대값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요 녀석의 길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 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정. 네. 그 다음에 뭐야? 직각이 뭐야? 성질이요. 성질이 뭔데? 나 모르겠어. 1대1 때렸지. 1대1 때로 치면 그래서 1대1 때로 치고 그걸 어떻게 하냐? D랑 응. BC의 중점 그 사이 거리 B랑 C의 중점이랑 C랑 C가 B의 사이 거리가 그럼 B랑 C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네? 그치?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B랑 C의 중점
어떻게 쳐요? 아니 그 중점이 있을 거예요. 중점이 있겠지. 거기 사이에 거리가 D야. 요거 D 맞아요. D 맞는데 근데 그래서 아쉽지. 뭔가가 아쉽지. 뭔가 우리가 안 한 게 있어. 뭘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을까? 자, 우리는 m의 값을 알아요. 안다기보다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가게. 그렇죠. 우리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두 직선을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구할 수 있다? 당연히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얘랑 얘랑 어떤 사이야? 평행이야. 이해되시나요? 왜 평행인지? 얘랑 얘가 수직이니까. 그죠? 얘랑 얘가 수직이니까 얘랑 얘랑 여기 수직이래잖아. 그죠? 근데 얘랑 얘랑 평행이 되는 거겠죠. 그럼 우리는 뭐야? 저 두 직선을 가지고 각의 이등분선을 구하는 게 더 현명한 풀이었겠지. 왜냐면 이걸 쓰려면 썼다, 갔다. 근데 그걸 쓰려면 두 점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이 직선과 이 녀석, 이 직선과 이 녀석의 교점을 구하고 그들 사이의 거리가 뒤에 두 배다 이런 걸 써야 되잖아. 그치? 근데 좀 어려워요. 그치? 조금 더 수월한 방법으로 보자면 각의 이등분. 어떻게 보면 두 직선 해놓고 이런 도형 만들어 놓고 지금 우리한테 던져준 제시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갈 때 어떻게 보면 풀이 방법 두 가지가 추가된 게 뭐냐면 점집거랑 각의 이등분선 두 개밖에 없잖아. 우리가 배운 게 그거밖에 없잖아. 고등학교 때 추가로 배운 게 점집거 각의 이등분선. 그럼 결국에는 점집거 아니면 각의 이등분선이야. 점집거를 노려봤어. 왜냐면 점집거가 훨씬 더 많이 활용이 되는 거니까. 써봤는데 뭔가 좀 그래. 식도 좀 그래. 그럼 점집거 아닌가? 그럼 각의 이등분선이야. 여기다 각의 이등분선 그림 이렇게 얘가 이거네? 그럼 얘랑 수직이네? 그치? 답이 나온다는 거지. n의 값이. 가볼게요. 자, n의 값을 구하러 떠나봅시다. 저쪽에 2x-y-3은 0이라는 직선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이항하면서 2를 곱했어요. 그래서 x 플러스 2y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하나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죠? 풀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이 둘을 가지고 이제 풀 건데 다행스럽게도 제곱의 합이 똑같아요. 그렇죠? 1, 2, 2, 1이니까. 맞죠? 그래서 분모가 소거가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뭘로 하면 돼요? 절대값 2x-y-3은 x 플러스 2y-4인 경우랑 2x-y-3은 마이너스 x-2y 플러스 4인 경우 두 가지가 나오겠죠. 왜? 절대값은 절대값. 이때는 제가 하나 풀고 한쪽에 풀만 붙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분모가 맞는 거는 이 앞에 있는 숫자들을 보고 우리가 이미 확인을 했고. 그럼 이제 이걸 구해봅시다. 이항시켜서 x 마이너스 3y 플러스 1은 0 하나. 그 다음에 이쪽도 가볼게요. 3x 플러스 y 마이너스 7은 0 이렇게. 기울기가 등장을 했네요. 한쪽은 음수, 한쪽은 양수인데 기울기가 얼마예요? 여기 3분의 1 양수가 돼야 되겠죠. 그림 보면 양수잖아요. 그럼 이 녀석의 값이 뭐였던 거야? 3분의 1이었던 거야. 맞죠? 그럼 자, y는 요 녀석의 값이 3분의 1에 x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설정이 됐어. 이제 직선을 알아버렸네? 근데 직선을 알았으면 우리 뭐도 알 수 있어? 점집거도 알 수 있겠지. 그치? 그럼 여기다가 m에다가 뭐만 3분의 1만 살짝 대입을 해보자. 자, 들어갔습니다. 3분의 1, 9분의 1, 9분의 10. 숫자 많다. 3분의 루트 10분의 자, 여기 3분의 1 들어갔으니까 3분의 4하고 3분의 3이 만나서 3분의 7. 숫자 여기 3분의 7. 날라가고 그럼 10분의
7 루트 10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유리화에서. 자, 근데 이게 뭐야? 뭐의 값이야? 이거의 값이야. 근데 우리 알죠? 얘랑 다 똑같다는 거. 그럼 이거 뭐만 해주면 돼? 제곱만 때려주면 되겠죠. 왜냐면 d 곱하기 2d 곱하기 2분의 1이 넓이니까. 이렇게 해서 d의 제곱 필요해. 자, 요거 큰 그림이네. 제곱했더니 얼마가 됐어요? 100분의 70. 그치? 결국은 점집고도 한몫했네. 그래서 지혜를 뭐가 애매해? 어느 부분을? 400? 400이야? 이거 답이 400이에요? 100분의 49, 490. 100분의 490이다. 준정아, 네? 신발이. 아침이어서 아침이에요. 그렇죠? 10분의 49. 이런 느낌으로 가지시면 되겠죠. 괜찮겠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쓴 건 뭐야? 점집거랑 뭐예요? 가계 이등분선 두 가지. 근데 결국은 고등학교라는 건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 직선이라는 건 중학교 때도 존재했던 거야. 맞죠? 중학교 때도 존재했던 녀석을 고등학교 때 끌고 왔다. 그러면 학교 시험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중학교랑 차별화. 그래서 이차함수에서 맨날 최대값 제한된 범위 나오는 이유가 최대치수 나오는 이유가 최대 최소 제한된 범위 이차함수하고 직선의 관계 이거 나오잖아요. 이거 뭐야? 나머지는 중학교 때 다 했거든. 맞잖아요. 그러니까 차별화시키기 위한 문제를 낼 거야. 직선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두 직선이 평행해, 두 직선이 일치해, 한 점에서 만나, 기울기가 똑같아,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어. 이런 건 중학교 때 다 했잖아. 매력이 없다는 거지. 그럼 고등학교 때 추가된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낸다는 거야. 근데 고등학교 때 추가된 것이 뭐야? 수직, 점직거, 가계 이등분선 이런 것들이잖아. 그리고 여기 다 들어있잖아. 수직, 점직거, 가계 이등분선 다 들어가는 몇 가지 유형이? 세 가지 유형이 섞여 있는 거겠죠. 됐죠? 이런 식으로 다 해서 들어가시면 되겠다라는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됐죠? 자, 근데 그냥 질문이야. 질문. 우리가 이 녀석을 두 직선을 가지고 무엇으로 점직고로 그러니까 가계 이등분선을 가지고 이 녀석의 기울기를 찾아냈단 말이야. 그렇지? 가계 이등분선 말고 기울기를 찾는 방법이 없어. 각도? 가계 이등분선 말고 기울기를 찾는 방법이 없어. 각도 그 뭐라 해야 되지? 이등변 이제 직각이 45도 이동해가지고 45도 이런 거 어떻게? 45도 여기 45도 이런 거 이용해서? 그럼 어떻게? 사십오도 맞는데 그럼 어떻게 해? 턴트 45도면 둘이 크게 같겠죠? 좌표가 뜨겠죠? 맞죠? 끝난 거잖아. 좌표가 떴으니까. 두 점이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뭐 이런 방법도 있기는 해요. 나중에 이런 거 보시면, 자, 여기 살짝 보시면 이런 삼각형 나오잖아요. 그쵸? 자, 이 녀석을 가지고 우리는 이들의 기울기와 이런 것들을 구해내는 게 충분히 가능해요. 자, 왜냐면 여기다 선 하나만 딱 그려주시면 무슨 삼각형? 직각 2개짜리 들어가는 도형이 만들어질 테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이론 스키나 어린 스키가 아니라 모의고사에서 학교 시험에서는 거의 안 나와요. 여기까지 가기는 쉽지 않아요. 학교 시험은. 학교 시험은 약간 연산이 좀 강화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학교 시험에서 나오기 딱 좋지. 이런 문제는 왜? 연산 3개를 묶어놨으니까.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기하적인 특성으로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약간 모의고사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모의고사에서는 이렇게 접근하지 않으면 연산이 겁나 길어져서 막 10분 걸리는 거예요. 근데 기하적으로 들어가면 한 2, 3분 만에 끝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이라서 이런 것들도 학습할 필요는 있죠.
언제부터? 지금부터 꾸준히 조금씩은 해놓는 게 좋아요. 나중에 미적 2까지 가실 분들 특히. 자, 이런 느낌이었고요. 20번 바로 이어서 가볼게요. 자,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이 있어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두 직선의 기울기의 합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자, 차근차근 한번 가보자. 2,0과 0,6이라는 두 개의 점이 있다네요. 이렇게 두 개의 점입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직선 L은 점 O를 지나는데요. O를 지나는 어떤 직선이 있나봐요. 두 직선 L과 M은 선분 AB 위에 점 P에서 만난대요. 자, AB를 슉 선을 그려보고 얘가 이쪽을 어쨌든 지나겠지. 왜냐면 L은 저 원점을 지나고 이렇게 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선분 AB 위에 어떤 점에서 L과 M이 만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직선은 삼각형 OAP의 넓이를 3등분 시킨대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잘 그려내시는 게 관건이거든요. 자,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얘를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게 A죠. 그리고 M이라는 녀석은 이 그래프 위에서 만나야 돼. 그렇죠? 만나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만나겠죠? 이렇게 가요. 선생님, 뭔 짓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게 도형적인 감각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봐. 삼각형이 이렇게 있었어. 이 넓이가 무조건 3등분이 돼야 돼. 3등분. 그러면 이걸 3등분으로 쪼개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일단 떠올렸어야 돼. 봐봐. 요 점에서 선을 긋겠지. 그치? 그러면 그렇게 이 선을 하나를 그려서 어쨌든 3등분 중에 한 부분을 만들어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직선 두 개를 가지고 한 부분을 만들어야 돼. 얘가 만약에 자, 여기 3등분점에서 이쪽으로 갔다고 치자. 만약에. 그러면 나머지 하나의 직선이 무조건 여기를 지나야 되거든. 그치? 그러면 이렇게 갈 수 있어. 얘가 여기를 지나는데 여기는 이미 3분의 1이 돼 있는 거잖아. 그럼 이쪽만 3분의 1로 만들면 되겠지. 그럼 어딜 지나면 돼? 여기를 지나면 돼. 그치? 그러면 여기의 길이 같으니까 3분의 1, 3분의 1이 가능해. 그치? 근데 만약에 얘가 이 원점을 지나는 녀석이 이 아래쪽으로 지나가. 이렇게. 그치? 근데 여기서 무조건 만나잖아. 그럼 이제 이 역할을 이제 이쪽에서 대체를 해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쵸? 그러면서 여기를 슉 지나가면 여기가 3분의 1로 3분의 1로 3분의 1로 3등분이 될 거라는 거야. 그치? 이걸 이제 생각해 보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봐보자. 지금 문제가 뭘 원하냐면 기울기 합의 최대값이네. 그럼 두 단위 봐야 된다. 자, 밑에를 살짝 체크하겠네요. 자, 첫 번째,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해볼 거야. 두 가지를 다 해볼 거야. 어쩔 수 없어. 자, 저거 하나랑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직선이 있는 거예요. 이게 L과 M, 여기서는 이게 L과 M.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그림이 가능한 거거든요. 이때 뭐 다른 조건은 없죠? P에서 만난 자가 되어 있고요. 어디서 만난다, 어디 지난다. 그러면 우리 이 점의 좌표 그려볼게요. 이 점과 이 점.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기가 2였으니까 3분의 얼마? 여기는 3분의 2. 이게 너무 착하다. 4하고 2. 괜찮죠? 이 정도 괜찮죠? 자, 이거 3등분 했어요. 2를 3등분 했으니까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인 거야. 그래서 요 라인은 3분의 2, 요 라인은 3분의 4. 다시 6을 3등분 했어요. 그래서 2, 4, 6 이렇게 간 거예요. 자, 이렇게 받았습니다. 자, 여기는 그러면 좌표가 3분의 2,4.
자, 요 점의 좌표는 지금 1,0입니다. 자, 요 점의 좌표는 이거의 반뚝딱이니까 0,3입니다. 이제 기울기만 구하면 됩니다. 자, 이거의 기울기는 이거분의 이거예요. 3분의 4분의 1분의 2입니다. 4분의 6, 2분의 3이 되겠네요. 얘의 기울기는 그렇죠? 자, 이쪽의 기울기를 구하라고 할게요. 요거 구합니다. 자, 3분의 4에서 0 뺐으니까 3분의 4분의 2에서 3 뺐으니까 마이너스 1. 3분의 4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분의 3. 그렇죠? 자, 지금 기울기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어차피 얘가 뭐라는 건 기울기의 합이니까. 자, 이쪽으로 가봅니다. 3분의 2분의 4 얼마예요? 네. 어? 6. 그렇지? 아침이라네. 그렇지? 그래서 3분의 2분의 4니까 2분의 12니까 6이 되겠죠? 자, 요거 가볼게요. 요 점의 좌표가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이걸 빼자. 여기서 뺐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1분의 4. 얼마? 마이너스 12. 2를 더하면 마이너스 6이고요. 2를 더하면 얘가 4분의 6이고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4분의 3 나오겠지. 그러면 얘가 4분의 3이 그냥 이런 맥락으로 생각해 주시면 아직 감이 죽지 않아요. 그렇죠? 본능적으로 왠지 이런 그림일 것 같았는데 여기 맞아요. 요 녀석은 얘가 너무 커. 그치? 기울기가 너무 작아. 너무 작아. 과도하게 작아. 얘는 크게 맞는데 얘가 너무 더 작아버려서 상쇄시켰죠. 됐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근데 이걸 일단은 풀려면 뭘 했어야 돼? 그림을 했어. 이걸 못 그리면 애초에 풀 수가 없는 문제예요. 위에 거랑은 조금 다르거든요. 위에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비벼볼 수 있어. 왜? 거의 정해졌잖아요. 그쵸? 근데 이쪽 계열은 진짜 말 그대로 도형 감각 필요해. 그치? 밑변의 길이의 비가 넓이의 비라는 걸 양쪽에서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쵸? 이게 그냥 단순하게 둘 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었으면 3등분점 찍고 너 일로 가 이런 문제였겠지. 그럼 난이도가 확 떨어지지. 근데 얘는 머리를 굴린 거 이거 너무 재미없는데. 야, 그럼 너 일로 와. 너 일로 가지 말고 너 이쪽에서 한번 가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왜냐면 이게 상관없는 내용이니까. 그쵸? 자, 이런 내용의 문제였습니다. 자, 또 실력 따지기 질문. 이게 맞아. 이게 마지막 앞에서는 없어요? 괜찮아요? 수진이 괜찮아? 남들 붙였어? 지율이는? 실력 따지기 또 질문. 괜찮아요? 슈도 괜찮아? 준정이는? 괜찮아요? 오케이. 오늘 열심히 문제 풀었습니다. 자체 방정식 준정아 우리 자체 방정식 배웠다. 너 자체 방정식 알지? 네. 정말 알아? 아니야, 영어봐. 자, 지금 10분이 남았기 때문에 뭘 할 거냐면 다음 단원의 원의 방정식의 소개, 보기. 이 정도 한번 해보실게요. 앞에 보세요. 뭐. 아침도 안 나가냐고? 아침도 안 나갔어. 아니 그게 아니고 앞 시간에서 테스트 풀었냐고? 그거 15분 설명해줬어. 너는 몰랐는데. 영상 있어. 영상 있어. 어떻게 봐요? 영상? 내가 링크 걸어주겠지? 맞다. 너희 초대해야 되는구나, 방에다가. 오케이. 초대해서 링크 걸어줄게. 동진쌤이 너희랑 단톡방 하지 말라. 왜요? 맨날 게임 얘기하잖아. 저희 둘밖에 없어요. 너희 둘밖에 없어서 그랬던 거야? 다른 애들 있으면 눈치만 안 하는 거지. 오케이. 자, 원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둘 중에 누가 원이에요? 완벽하게 동그라미라고 치고 자, 둘 중에 누가 원이에요? 둘 다. 지우는 왼쪽 거? 지우는 둘 다? 현준이 둘 다? 수진아 둘 다. 오른쪽 거? 자, 한 명만 맞았네요. 답은 오른쪽 거예요. 왼쪽은 원이 아닙니다. 왜 원이 아니죠? 저는 원의 정의가 뭐죠?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예요. 이것도 자취 방정식에서 산책하는 녀석이잖아요. 한 점에서 같은 거리. 봐봐. A라는 점을 설정을 하게 되면 이 위에 한 점을 x, y라고 놓는 거야. 이게 결국 P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점에서 P까지의 거리가 일정하다가 되겠죠. x-a의 제곱 플러스 y-p의 제곱. 그게 일정해야 되잖아. 이게 거리가 일정하대. 그 일정한 값을 우리가 임으로 뭐라고 놓은 거야? r이라고 놓은 거야. 그렇죠? 이건 뭐 문제 내는 사람이나 뭐 원을 만드는 사람이 정하겠지. 우리가 컴파스로 가지고 원을 딱 그리잖아. 이때 이 반지는 누가 정해? 내가 정하잖아. 아니 문제가 정하든지. 이 거리는 항상 근데 일정하게 돌아가고 있죠. 맞죠? 그러면 이걸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양변을 뭐 한 거야? 제곱한 거야. 왜? 어차피 이거 양수니까 상관없겠죠? 절대값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 실수의 범위에서 그려지는 거니까. 이게 만약에 복소평면이었다면 절대값 붙여서 생각하셨어야 되지만 어차피 여러분들은 복소평면 안 배워요. 안 들어봤지? 복소수를 표현하는 좌표평면이 존재해요. 원래 복소수는 좌표평면에 표현할 수 없어요. 왜? 실수 범위 안에서 좌표평면이 존재하니까. 근데 복소평면이라는 거 혹시라도 누군가가 너희한테 잘난 척 하려고 복소평면 얘기를 꺼내잖아요? 그딴 거 개나 줘버려. 이러시면 돼요. 수치에서 어. 용진쌤 용진쌤 하셨고 쓸모없다고 하셨을 거야. 그런 말을 자, 특징이 뭐냐면 이 복소평면을 강화하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물론 제대로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기는 해요. 특징, 잘난 척이에요. 너희들의 인생에, 너희들의 수험 생활에 1도 필요 없어요. 0.0001도 도움이 안 돼요. 괜히 더 헷갈려져. 그래서 혹시라도 누가 복소평면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유튜브로도 찾아보지 마. 왜? 너희들의 인생에 1도 도움이 안 되거든. 이게 도움이 됐던 시절이 있죠. 전 교육과. 몇 년 전이냐? 2000년대 초반. 너희들이 태어나기 전. 그때까지는 필요했어. 왜냐면 그걸 사용하는 문제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미 그게 사장된 지가 전이니까 최소 한 15년 지났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는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학과를 가면 만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여러분 인생에 쓸모는 없어. 자, 그러면 자 이게 그래서 어차피 양수잖아요. 양변 제곱할 거예요. 그래서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이라는 표현이 만들어지죠. 그럼 뜻이 뭐야? a, b라는 점에서 일정한 거리 r만큼 떨어지는 점 P의 무슨 방정식?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기준점이 원 안에 존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지. 얘는 기준점이 없잖아. 그치? 아무리 저걸 이쁘게 그린 원이라고 하더라도 얘가 어디에 위치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면 얘는 원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야, 직선 생각해봐. 직선의 기울기하고 정점 빼면 시치잖아. 그치? 그냥 막상 이렇게 하면 직선의 방정식 구해봐. 쫄아. 기울기는 왠지 양수일 것 같습니다. 느낌적으로 왠지 1사분면과 2사분면과 3사분면 지날 것 같고 어떻게 알아? 뭐가 필요해? 기울기의 정확한 값과 위치가 필요하겠지. 자, 원이야. 이렇게 나오려면 선 이쁘게 그려가지고 길이야 반지름이 어떻게든 그려낼 수 있겠지. 다 돼가지고. 근데 이 점이 위치가 특정되지 않으면 기준점이 존재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디다 원을 그릴까? 그래서 원의 방정식에서는 반드시 이 중심이 필요하다. 저 점이 찍혀있지 않은 원은 짝퉁.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원에는 중심이 필요해요. 근데 이런 경우 있죠. 이건 중심이 어차피 점이기 때문에 이거 안에 가려진 거야. 이런 그림이 가능해요. 너희는 눈치채지 못했겠지만 너희가 중학교 3학년 때 원과 직선, 원주각이라는 단어를 공부할 때 거기엔 반드시 중심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눈치채지 못하겠지. 왜 맨날 뭐가 그려져 있어? 맨날 이런 거 그려져 있고 맨날 이런 거 그려져 있고 근데 이런 거 있었잖아요. 접선과 현이 이룬다. 이때는 반드시 여기 정직해 있다. 무조건. 너희는 생각은 안 했겠지만 너희가 접선과 현 이루고 할 때 반지름을 구릴 수 있었던 배경이 뭐야? 중심이 찍혀 있으니까 거기서 그렸을 거 아니야. 항상 모든 원 문제에는 중심이 찍혀 있어요. 안 그러면 문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에는 반드시 중심이 필요하다. 왜? 그래야 그 점을 기준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의 자취의 방정식이 원의 방정식입니다. 그렇죠? 원의 방정식의 기본적인 틀은 이때는 원점을 지나고 길이가 반지름이 r인 원이거든요. 자, 이때 원의 방정식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네요.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지기 위한, 원이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까지만 얘기를 할 거거든요. 자, 이 조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중심? 관심 없어요. 뭐 아무데나 찍겠지. 얘가 원의 방정식을 만드는 조건은 아니에요. 얘가 중요하죠. 거리는 반드시 0으로 가면 돼요. 크거나 커야지. 크다지? 크거나 커야 돼. 그러면 뭐야? 이 반지름이 반드시 0으로 바뀌어야 돼요. 크다를 만족시켜야 돼. 맞죠? 자, 두 번째. 자, 여기서 이거의 무슨 방정식? 자취의 방정식인데 우리 그거 만들 때 뭘 썼죠? 거리 썼잖아요. 거리 썼잖아요. 점과 점 사이에 거리 썼잖아요. 그럼 x하고 y 앞에 개수가 존재하면 1이 아닌 개수가 존재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과정에 갑자기 x 앞에 뭐 숫자 딱 붙여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그렇지, 같다로 기억하셔야 돼요.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1이어야 된다고 기억하시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이런 경우에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주어졌다고 치자. x 개수가 1이 아니면 띵 아니라고요. 같기만 하면 된다고요. 왜 2로 나누면 되잖아. 어차피 등식의 연산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반드시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지는 반드시 0보다 커야 된다는 이 조건만 충족시키면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x제곱과 y제곱이 존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같다는 말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얘가 없어. 또는 얘가 없어. 그러면 너희가 2학년 때 배운 타원과 쌍곡선이 만들어집니다. 폼을 써. 근데 그런 것들은 지금 배울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걸 원을 원래는 2차 곡선이라고 불러요. 2차식으로 이루어진 곡선이라고 해서 2차 곡선이라고 부르는데 지금은 그 용어를 쓰지 않고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 성립 조건은 반지름이 반드시 양수다. 그리고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 이걸 이제 다음 시간에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시간 정확하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번에 약속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평가는 없습니다. 오늘은 평가는 없고요. 숙제를 다 하신 분은 가셔도 되고요. 숙제를 다 안 하신 분은 다 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숙제가 이제 추가로 나가겠죠. 자, 마플에서 숙제가 나갈 텐데 숙제 다 해왔어? 오늘 숙제 좀 많아요. 이게 83번
괜찮아. 오늘 토요일이잖아. 일, 월, 화. 3. 편하죠? 진정아? 네. 하루에 뭐 한 30분 정도 되잖아. 편하네. 자, 이렇게만 숙제로 나가실 거고요. 아, 지성이랑 지성아 너 근데 숙제 언제 할래? 아니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언제 할 건데? 주말 오늘 주말인데. 그래. 현준이는 학원 있어.